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2024년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썸네일로 보시는 것처럼 나를 끌어당기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물리치료사로서 활동하고 계신다면 병원에서 또 의사분들이라면 또 역시 병원에서 내가 직업인으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내가 어느 한 조직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조직에는 굉장히 강한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물리치료실 안에서도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저는 그것을 이제 중력 혹은 점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끈끈한 정도 혹은 끌어당기는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내가 남들보다 올라가는 걸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장점이나 혹은 장기, 이러한 것들을 발휘하다 보면 어느덧 A라는 사람보다 B라는 나 자신이 더 발전되거나 향상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경우에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한 발전을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강한 중력의 어떤 분위기를 사용해서 B가 올라가는 것을 A가 허용하지 않는, 혹은 B가 올라가는 것을 다른 구성원인 C나 D가 허용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이제 끈적끈적하게 달라붙기만 하게 되죠. 그러면 모두가 이제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1년이 지나고 혹은 3년이 지나고 이러면서 같은 조직에 오랜 기간 있어도 서로가 서로 어떤 시너지를 일으켜서 서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 평균에 그냥 수렴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이나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어떤 구성원들이 발전해 나가는가, 이거를 면밀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발전이 없는 가운데 무언가를 배우려 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있지도 않고요. 그냥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때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그런 식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러다 보면 발전이란 게 없게 되죠. 그러다 보면 더욱더 이 중력과 점성은 강해집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튀어오르는 힘이 필요합니다. 더 필수적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에 조금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실 건데요. 이 병원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수직적인 어떤 조직이다 보니까 특히 이 중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축하해 주거나 혹은 격려해 주거나 혹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밑바탕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용주의 입장인 의사분들이 굉장히 깨어 있으셔야 되는 부분인 게, 개인의 발전이 곧 조직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을 단지 어떤 내 수익의 수단으로서만 사용해버리면 결국엔 이 조직은 어떻게 되냐면 조직은 퇴보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구성원들 그 개인 면면을 들여다보고 발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한계를 넓혀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결국엔 조직이 같이 성장하고 조직이 발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의사분들도 조금 깨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환자가 몇 명 왔느냐를 가지고 발전이냐 아니냐를 따지다 보면 그 직원들은요, 금방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으로 바뀌고 또 C라는 사람으로 바뀌고, 사람만 바뀌었을 뿐 역할이나 혹은 그 조직에 대한 어떤 기여도는 또 동일하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나은
더 발전된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조직이 발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발전된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발전이 곧 조직의 발전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개인의 입장에서 중력이 강한 이런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 튀어오르는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 그건 바로 나다움을 찾는 일입니다. 뭐 이런 어떤 카피는 우리가 뭐 다양한 어떤 서적이나 뭐 혹은 캠페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나다움을 찾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내가 열정을 과연 갖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정이 있다라는 건 뭐냐? 그거를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열정과 어떤 흥분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막 갑자기 막 분위기에 타올라가지고 혹은 주변의 분위기에 어떤 휩싸여가지고 나 열정이 생겼어 하는 건 절대 열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열정이 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세 가지를 검토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뭐 우리는 물리치료니까 물리치료를 예로 들어 볼게요.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 많이라는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물리치료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어떤 근육과 관절과의 관계, 그리고 이 부분과 또 통증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건 빈도입니다. 빈도.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7번을 공부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혹은 일주일에 3번을 공부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서로 빈도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는가. 두 번째, 얼마나 그럼 오래 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양적인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일주일에 7번,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 1회 공부하는 양이 얼마인가, 이게 또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얼마나 세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강도를 의미할 수 있어요. 얼마나 빡시게 했는가, 이제 이거를 의미하는 것인데, 얼마나 많이 했는가와 얼마나 오래 했는가. 예를 들어서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진짜 오래 해요. 자,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높은 강도로 자신을 몰아붙이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높은 강도로 자신을 몰아붙이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작용을 할 때 비로소 열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금방 식어버리는 어떤 흥분 상태에 있다 보면요, 어디서 갈리냐면 얼마나 나를 세게 부딪히는가, 여기서 갈려요. 많이 하고 오래 할 수는 있어요. 뭐 몇 개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나를 얼마나 세게 몰아붙이는가, 이거는 열정하고 흥분을 구분시켜주는 가장 큰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다움을 찾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물리치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급여적인 부분에서 혹은 실력적인 부분에서 내가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그 원동력은 바로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했고, 이거는 빈도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얼마나 오래 했는가는 이거는 뭐 기간 혹은 뭐 시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양적 개념입니다. 빈도나 시간. 그리고 이거는 강도의 개념이죠. 얼마나 세게 나를 몰아붙이는가. 자, 근데 경험이 많다고 이 세 개가 모두 다 충족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다는 것에서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거는 경험 많은 사람을, 열정이 많은 사람,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경험이 많다고 그래서 이 열정이 많은 걸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정이 많은 사람은 얼마나 자신을 세게 몰아붙였겠어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를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질문에
정말 부합될 정도로 자신을 갈아 넣은 사람은 그 한 분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분야를 이렇게 하고 나면 재미가 붙어요. 그러니까 B라는 분야도 섭렵할 수 있게 되고, A라는 분야를 한번 섭렵을 하고 나면 완성이라는 건 없지만 그냥 비유적으로 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B의 경지에 오를 때는 훨씬 더 재미가 붙어요. 왜냐하면 노하우를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B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C에 갈 때는 더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경험을 진짜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늘려가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그 경험치가 굉장히 풍부한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1년의 경험을 10번 반복해서 10년을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경험의 스펙트럼이 풍부한 게 아니죠. 단지 오래 한 것 뿐이에요, 이건. 이런 경우를 경험이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열정이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병원에서 여러분들보다 선배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조직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전염되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다움을 찾는다는 것은요,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1년의 경험을 가지고 이거를 1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다움이 있겠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거의 매너리즘의 극치입니다. 매너리즘의 극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1년 차 때 매뉴얼을 배웠어요. 이 매뉴얼을 가지고 10년 차 때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 변화도 없이.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건 나다움이 아닌 거죠, 이거는요. 그냥 10년을 허비한 거하고 똑같아요. 10년이 아니죠. 나머지 9년을 허비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근데 진짜 나답다는 건 열정을 유지하면서 다채로운 것들을 맛보고 여기서 이것들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 불가예요. 타인과 비교 불가. 이건 내 거니까, 나만의 거니까. 왜요? 이렇게 A라는 거에 대해서 경지에 이르고 또 B라는 것으로 가서 경지에 이르고 C로 가서 경지에 이르는 이 경험이 바로 실력이니까요. 때때로는 어떤 대중의 호응, 어떤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나다움을 찾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 이르느냐? 어떤 상황에 이르느냐면 1년의 경험을 10번 반복하지 않는 이 아주 정말 우리가 진짜 피해야 되는 이 상황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스펙트럼,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나다움을 가진다면 그때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나만의 것. 전 이거를 브랜드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즘 말하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당장 1년 혹은 2년 성과가 바로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10년이 지나면 계속 버티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또 여러분들 올 초에 세우셨던 계획을 조금씩 이뤄 나가시면서 어떤 계획은 이제 2025년으로 또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좀 더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보고 새로운 2025년에는 정말 다채로운 경험, 남이 가지지 못한 경험,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직업인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제가 조금 더 보탬이 되어서 그런 어려움을 좀 이겨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